여기 지금 돌려보는 회로에서 그 아까 그 로페스 필터가 이 OPMF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폴디드 OPMF 초퍼를 하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카피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얘는 이제 방금 카피한 초퍼 2, 그러니까 폴디드 OPMF 초퍼 2로 놓을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회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요 노드에서 보면은 위에 쪽도 출력장이 캐스코드로 증폭돼서 보이고 아래쪽도 출력장이 이거의 R5 곱하기 이거의 NM7의 GM R5배만큼으로 크게 보이잖아요. 출력장도 크고 이 캡도 크게 보여가지고 이 노드에서 로페스 필터가 크게 보인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폴이 보인다. 그래서 초퍼 스파이크가 많이 없어진다. 추가로 로페스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트렌드 돌려봤었지만 원래 이런 캡이 없으면 굉장히 큰 스파이크가 보여야 되는데 이 캡을 두니까 스파이크 좀 작게 보이는데 이 캡을 조금 더 키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를 5개가 아니고 한 20개쯤 놓을게요. 20개쯤 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초퍼부터 이 초퍼부터 이 초퍼까지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와서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 초퍼를 인풋 초퍼를 통해서 모듈레이션 되고 모듈레이션 신호가 증폭된 다음에 다시 이 초퍼에서 디모듈레이션 되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여기하고 여기까지에서는 이제 고주파 패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시그널이 증폭되는 곳이고 그 뒤에 디모듈레이션 되고 나면은 이 뒤에 요렇게 오는 요쪽 패스 요렇게 오는 부분은 느린 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캡이 좀 커도 어차피 이 앰프는 초퍼 밴드 이상의 신호는 잘 증폭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퍼 주파수가 10K죠. 그래서 이 초퍼 주파수보다 높은 쪽은 잘 증폭을 못하니까 캡을 좀 키워 놓으면은 많이 필터 특성, 로페스 필터 특성이 개선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초퍼 앰프를 사용하면은 초퍼 주파수를 얼마로 쓸 거냐 하고 로페스 필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가 굉장히 큰 디자인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이제 로페스 필터를 한번 원래 캡 5개에서 여기 오리지널은 피드백 캡이 5개짜리예요. 그리고 카피해 둔 거는 피드백 캡이 20개짜리입니다. 그리고 2개에 대해서 한번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죠. 출력에서 스파이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도 그냥 1K짜리 사인판은 똑같이 나올 테고요. PSS는 트렌을 여러 번 돌리면서 주기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PSS 시뮬레이션을 도입하는 순간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회로가 커지면은 일단 이게 DC 상태에서의 수입하고 DC 수입 같은 게 안 되고 이건 다 PSS가 들어가는 순간 DC 수입 같은 게 안 되고 트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되게 점점 이제 오래 걸리게 된다라는 귀찮음이 좀 있어요. 여기 PSS로 첫 번째 출력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 그러니까 PSS에서 볼티지의 스펙트럼 말고 타임으로 해서 넷으로 지금 입력이랑 출력을 보면 출력의 스파이크가 이렇게 뜨고 있죠. 스파이크가 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입력이 멈춰 있을 때에도 아까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초퍼 스파이크가 나중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초퍼 스파이크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사인 파이 위로만 지금 털들이 나 있죠. 이게
지금 캡을 20개로 키우게 되면은 그 스파이크가 거의 이제 대부분 사라지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러면 캡을 조금만 더 써주면은 이제 그 원래 전형적인 전통적인 초퍼 앰프에서는 앰프 다음에 뒤에 로페스 필터를 한 스테이지 더 둬야 되는데 이제 캡을 약간 키우는 거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요. 여기에서 캡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항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죠. RC 프로덕에서 저항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니까 얘나 얘의 랭스를 키운다. 뭐 얘나 얘의 랭스를 키운다. 해가지고 R5를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ETR이나 ETR에 W over L을 키워가지고 GM을 키운다. GM RO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 CG 스테이지의 게인을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여기 두 번째 단에서 이거의 W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얘의 랭스를 키워가지고 두 번째 CS 스테이지의 게인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좀 문제가 되면은 커런트를 조금 더 쓰거나 밴드를 조금 낮추거나 뭐 등등등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뭐 제일 직관적인 거는 캡 키우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다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조금 틀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나 이 두 개 TR 이 CS 스테이지의 게인을 키우는 방향으로 게인을 키우려면은 뭐 이 M2 랭스 키워주면은 제일 편하죠. 그래서 랭스 키워줘가지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키워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 게인 곱하기 캡만큼으로 밀러 캡이 보이니까 이 NM2의 랭스를 키운다. 혹은 이제 뭐 얘랑 얘의 랭스를 키워가지고 아래쪽 출력 저항을 키운다. 이거랑 얘랑 얘의 GMRO를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GM 키우려면 뭐 커런트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은 W over L 비율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이쪽 GMRO를 키운다. 마찬가지로 위에 쪽 여기나 여기에 RO를 키우거나 여기나 여기에 GMRO를 키우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로페스 필터 폴을 그러니까 여기 이 노드에서의 폴 주파수를 좀 아래쪽 낮춰가지고 그 초퍼 주파수에서의 스파이크 노이즈들, 모듈레이트된 노이즈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그 다른 회로 돌려보면서 그 몇 가지 계산을 좀 해보기로 하고 초퍼 주파수와 그 로페스 필터 사이즈 등등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 아까 돌리던 것 좀 마저 돌려보시고 여기 하나 카피해가지고 그 얘랑 얘는 서로 다른 셀입니다. 카피한 셀을 그러니까 별도의 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캡을 좀 키워보세요. 캡을 키워서 스파이크들이 원하는 대로 줄어드는지 캡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완전히 안 보이게 하려면은 뭐 등등을 이제 그 편한 대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늘의 다음 아이템들 이제 시작해 가겠습니다. 왜 랍이 잡혀 있지? 자, 이번에 돌려볼 서킷은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라고 하는 게 있고 전자회로 같은 데 보면 이제 계측기 나오잖아요.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를 하나를 이제 그 만들어 볼 건데 그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뭐 줄여서 그냥 IA라고 많이 부르는데 IA들의 그 뭐 다양한 스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IA 스킴들 중에서 이제 OP앰프 3개짜리 3 OP앰프 IA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첫 단두 그러니까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IA 스킴이고요. OP앰프를 이렇게 3개를 쓸게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이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이렇게 첫 단에서 논인버팅 플로팅 앰프로 증폭을 하고서 두 번째 단에서 뭐 싱글핸디드 버전은 이렇게 많이 만들고요. 싱글핸디드로 OP앰프 3개 쓰는 그 3OP앰프 IA는 여기를 VP, 뭐 여기를 VN, 여기를 뭐 VO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아니면은 이거의 플리 디퍼런셜 버전은 이쪽을
요렇게 만들면은 이제 플리디퍼런셜 IA로 하는데 뭐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OP앰프를 재활용할 거긴 하지만 플리디퍼런셜 앰프를 우리 그 과정에서 만들려면 또 귀찮으니까 그냥 싱글 엔디드 앰프를 2개를 사용을 할게요. 3OP앰프의 변형으로 이제 이런 플리디퍼런셜 형태가 나오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단은 똑같이 쓰고요. 첫 단은 똑같이 쓰고 두 번째 단에서 이런 그 디퍼런스 앰프 여기가 이제 VRF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디퍼런스 앰프를 2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디퍼런스 앰프를 2개를 사용을 하고 이쪽을 VP라고 하고 여기를 VN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요렇게 붙여주고 하나는 얘를 아래쪽으로 넣어주고 얘를 위쪽으로 넣어주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OP앰프는 4개인데 그냥 그 입력 출력 다 디퍼런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뒤에 쪽에 있는 회로는 여기 전압 빼기 여기 전압 여기를 뭐 VA, VB라고 하면은 여기가 R1, R2라고 하면 VO가 R1분의 R2에 VB 빼기 V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VA랑 VB 극성을 연결을 바꿔주면은 극성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쪽 회로랑 밑에 있는 회로랑 2개가 이제 서로 반대로 나오게 그래서 여기가 VOP, 여기가 VON으로 여기가 VIP, VIN으로 나오도록 이제 IA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뭐 여기가 뭐 R1 여기가 R2라고 하면은 첫 단 게인이 R1분의 R2 1 플러스 R1분의 R2만큼으로 여기랑 여기 첫 단에서 게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에서 여기 이 저항분의 요 저항으로 두 번째 단 게인이 나오고 그래서 2번 증폭이 되는 이제 이런 회로가 기본으로 이제 3OP앰프 IA를 원래 스토리상으로는 어제 만들었었던 OP앰프를 재활용해가지고 만들 건데 셋이 좀 새로 OP앰프 어쨌든 이제 이 회로를 기본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 출력 쪽에다가 초퍼를 달아줄 겁니다. 초퍼를 달아주면은 여기 입력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초퍼를 달고요. 이렇게 초퍼를 달고 출력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초퍼를 달아주도록 하죠. 사실 초퍼를 뒤에 여기다 달아도 되고 중간단에다가 달아도 되는데 일단 뒷단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킴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우선은 이제 로페스 필터도 좀 필요하니까 첫 단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첫 단을 만듭니다. 첫 단을 만들고서 첫 단에서 그 커먼 모드 스테빌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첫 단에다가도 캡을 좀 달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안은 여기에다가 초퍼를 달고 두 번째 단 여기에다가 초퍼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이거를 디퍼런스 앰프로 증폭을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두 번째 방법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초퍼를 없애버리고 여기 출력단에다가 초퍼를 달고 여기 출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단에다가 초퍼를 달고서 피드백에다가 캡을 붙여서 여기도 캡을 붙여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만들고요. 여기도 캡을 붙이고 캡 붙여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만들고 두 번째 단에서 RC 그러니까 마지막 단에서 RC 필터를 가지고 최종 그 스파이크를 제거한다. 뭐 이런 스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여기 이 첫 단에 있는 피드백 캡은 이 첫 단 증폭기의 스테빌리티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달아놓은 캡이고요. 피드백 캡 달고 이것들을 위에 앰프 신호 빼기 아래 앰프 신호를 여기서 빼서 출력을 내보내고 여기는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신호를 해서 출력 내보내 두 개를 이제 출력된 초퍼를 달고 마지막 단에 RC 필터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벌룬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벌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냥 요 소자요. 이 소자는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은 여기는 VDM 신호가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VCM 신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웃 P랑 아웃 N이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이디얼 벌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싱글핸디드 신호, 그러니까 커먼 모드 신호랑 디퍼런셜 모드 신호를 가지고서 디퍼런셜 신호 두 개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얼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아웃 P는 VCM에다가 2분의 VDM을 얹어주고요. 아웃 N은 VCM 커먼 모드를 기준으로 해 이 아래쪽 여기 이 아래쪽 노드 여기 노드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 쪽에 들어오는 신호를 2분의 VDM을 이렇게 이제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아웃 P랑 아웃 N 두 개 디퍼런셜 신호를 만들고 그럼 아웃 P 빼기 아웃 N은 VDM이죠. 2분의 아웃 P 더하기 아웃 N은 VCM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 P랑 인 N을 만들면은 인 P랑 인 N을 인풋 초퍼 거쳐가지고 이만큼 디퍼런셜 3OP앰프 IA를 거쳐서 아웃풋 초퍼 거쳐가지고 로패스 필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의 회로가 됩니다. 이게 여기 레지스티브 AFE 초퍼를 하나를 카피를 할게요. 아날로그 랩에 있는 이 회로를 이제 한번 돌려볼 건데 일단 회로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VDD 1.8V고 VRF는 0.9V 그리고 바이어스 전압으로 0.6V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P1은 이제 FCK 클럭 주파수 프리퀀시의 클럭으로 FCK로 났고요. FCK분의 1만큼으로 피리어드를 놓고 펄스 위스는 논 오버래핑 범위 10나노에다가 2분의 FCK분의 1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주기 클럭 만들고 P2는 그냥 반주기만큼 밀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한 주기가 이게 P1 클럭이라고 하면 이거는 한 주기가 FCK분의 1로 나오게 되고 그때 이 P2는 여기가 이제 2분의 FCK분의 1이라고 하면 2FCK분의 2분의 1 곱하기 FCK분의 1이라고 하면은 딱 반 밀리고서 반 밀린 상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는 딱 반에서 10나노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럭이 두 개가 나오면은 이거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간격이 10나노인 이제 이런 P1과 P2가 서로 겹치지 않는 논 오버래핑 클럭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으로는 그냥 입력 주파수 F-인으로 놓고 그냥 게인은 한 10mV 정도 줬어요.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이디얼 언더바 벌룬입니다. 이 아이디얼 벌룬에서는 요 포트, 위에 쪽 포트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D로 돼 있죠. D에다가 디퍼런셜 신호를 집어넣고요. 여기 아래쪽 여기에다가 C라고 돼 있는 데다 커먼 모드 신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P하고 N 포트에서 그 P에는 C 더하기 2분의 D, N에는 C 빼기 2분의 D만큼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P랑 인N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얼 번론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아웃풋 노이즈 찍어가지고 여기 입력 신호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인풋 노이즈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풋 소스를 2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는 게 더 편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얼 번론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CMRR이나 PSRR 등등등 이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첫 단에서는 100K, 500K 1피코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1 플러스 100분의 5 해서 첫 단에서 6배 증폭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 100K, 500K니까 5배 증폭하고 그러면 30배 정도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으로 10mV 정도 주니까 출력에서 한 300mV 정도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이제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클럭을 보면은 이 P1은 DC 볼티지를 1.8로 놨어요. 그리고 P2를 DC 볼티지를 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C 상태에서 노이즈 심 돌릴 때에는, 그러니까 노이즈 심이나 AC 심 같은 거 돌릴 때에는 이 P1이나 P2의 DC 값만 들어갑니다. 트렌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DC 값만 들어가서 이제 노이즈 심 아니면 AC 심 돌리면은 그때는 이 증폭기를 어제 돌렸던 것처럼 돌린 PSS가 아니고 그냥 노이즈 심, 그냥 AG 심, 뭐 그냥 AC 심, 그냥 STB 돌리면은 이런 초퍼들이 이제 P1은 하이, P2는 로우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스위치들 중에서 여기 F1 켜져 있고 여기 이 두 스위치는 켜져 있고 이 밑에 두 스위치는 꺼져 있는. 이제 그래서 그냥 항상 똑바로만 신호를 보내는 상태로 회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 심이나 아니면 AC 심이 돌아가게 됩니다. PSS를 돌리게 되면은 트렌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P1이랑 P2가 클로킹하는 상태에서 노이즈를 돌리게 되고요. 자, 여기 ADL을 실행을 하고서 라이브에 접했죠. 자, 어널리시스 추즈해서 우선은 여기 베리어블을 카피 프롬 셀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럭은 뭐 한 50K쯤 줄까요? 50K쯤 주고, 그러니까 FCK는 초퍼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입력 주파수는 뭐 한 10K, 5K 정도를 입력 주파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널리시스 추즈해서 우선 트렌을 한번 돌려볼게요. 트렌으로 50K면은 200 마이크로세크, 아니 20 마이크로세크죠.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하게 보기 위해서 한 50 마이크로세크, 40 마이크로세크, 60 마이크로세크 정도 보죠. 이러면은 세 주기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세 주기에 대해서 트렌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입력으로 그렇죠. F인이 5K, 5K면은 0.2ms, 0.2mm, 200 마이크로, 400 마이크로를 돌려야 되네요. 네. 이래야 두 주기 보는 거죠. 여기 FCK를 잘못 봤네요. 자, 쭉쭉쭉 돌아갑니다. 자, 여기 입력하고, 여기 입력은 지금 0V 기준으로 해서 10mV 플러스 마이너스 10mV 돌게 돼 있고, VREF가 0.9V예요. 그러면은 출력이 아이디얼 번론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신호가 in P랑 in N이 이렇게 0.9V 기준으로 해서 위로 5mV, 아래로 5mV. 그래서 이제 픽 투 픽 10mV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셜 신호를 커먼 모드에 실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이런 아이디얼 번론이고요. 여기에 P1하고 P2가 서로 이제 P1이랑 P2가 있고, P1이랑 P2 보면은 이렇게
논 오버래핑으로 그 라이징 폴링이 있고, 여기에서도 서로 이제 P1과 P2가 서로 항상 겹치지 않는 상태로 논 오버래핑으로 클럭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첫 단부터 한번 출력을 찍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인P랑 인N이 이 뒤에 위에 두 파형이고, 이게 그 초퍼를 거치면은 요거랑 요걸로 초퍼를 거치게 되면 이제 이런 초퍼 스파이크가 약간 있지만 이게 이 초퍼 주퍼에 따라 가지고 이 보라색만 봐도 아래로 이제 계속 시그널이 초핑돼 가지고 아래로 막 뒤집어지고 있죠. 파란색을 봐도 시그널들이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단에서 첫 단 증폭이 50K 분의 100K 해서 10배, 11배만큼 증폭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보면은 첫 단에서 증폭이 됩니다. 첫 단에서 증폭이 되는데 이 캡을 달아놔가지고 이게 스테빌리티 때문에 달아놨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라이징 폴링이 좀 생기긴 해요.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첫 단에서 증폭이 되고 이거를 두 번째 단에서 한 번 더 증폭을 합니다. 한 번 더 이게 이제 최종 증폭단이고 요게 증폭이 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디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디모듈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이 각각의 시그널 하나하나씩만 보면은 각각의 시그널 하나 요거를 따로 쪼개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원하는 신호가 복원이 되는 여기에다가 초퍼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뒤에 있는 RC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이거랑 요걸로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약간의 페이지 렉이 있는데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 이렇게 원하는 사인파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퍼런셜 회로에서는 이렇게 찍어 볼 때 여기 트렌에서 넷으로 안 하고 디퍼런셜 넷으로 고른 다음에 위에 쪽 찍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넷 찍으라고 하죠. 아래쪽 찍고 그러면은 디퍼런셜 시그널이 이렇게 찍혀요. 0V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웃 P랑 아웃 N을 이렇게 찍으면은 디퍼런셜 시그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약간의 페이지 렉도 있고 뭐 지금 신호가 약간 이렇게 여전히 이런 초퍼 스파이크가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지금 그 로페스 필터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이따가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요 회로 한번 돌려가지고 각각의 구석구석을 한번 이제 찍어 보면서, 그러니까 굳이 이 이그젠플을 가져온 거는 그 초퍼 동작을 중간중간에 이게 그냥 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픈루프로 다 그냥 어떤 피드백 패스 없이 그냥 쭉 흘러가는 과정으로 초퍼 앰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초퍼 동작을 눈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기에 그 적절한 이그젠플입니다. 그래서 그 구석구석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면서 어떤 그 주파수에 따라서 초퍼 동작에 따라서 각각의 그 시그널 스테이지별로 그 어떤 파형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회로에 대해서 그 추가로 이제 노이즈 심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심 돌리기 위해서 우선은 입력 신호를 한번 멈춰놔 볼까요? 입력을 여기서 그냥 F2는 그냥 0으로 둘게요. F2는 0으로 두고서 어널리시스 추즈해서 뭐 일단 노이즈도 돌리고요. 노이즈도 한 0.1부터 한 100K까지 100K 지금 초퍼가 50K니까 57, 35, 한 300K까지 봅시다. 볼티지로 놓고 셀렉트 아웃풋 여기 하고 셀렉트 아웃 N 이렇게 찍고요. 인풋 노이즈도 인풋을 여기 이쪽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그 입력 디퍼런셜 입력으로 환산을 하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세팅을 하고 PSS도 똑같이 세팅합니다. PSS도 입력 멈춰 있으니까 이 회로 안에 있는 클럭 소스는 이 P1, P2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 오토 캘큘레이터로 50K 잡아주고 넘버 오브 아웃풋 하모닉스 7개 컨저버티브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P 노이즈도 만들어 보죠. P 노이즈도 뭐
아까 노이즈를 0.1부터 300K까지 했으니까 여기도 0.1부터 300K까지 사이드밴드 7개, 그리고 셀렉트 아웃 P랑 아웃 N으로 잡고요. 그리고 인풋 소스로 입력 V1으로 환산을 하겠다. 레퍼런스 사이드밴드는 0으로 둡시다. 그리고 이제 IA면은 전체 게인도 중요하니까 그 여기 PXF를 한번 돌려볼게요. PXF도 한 0.1부터 한 똑같이 한 300K까지 볼까요? PXF도 맥시멈 사이드밴드 뭐 7개. 밑에 나오죠. 이제 슈팅 엔진 쓸 때는 이게 안에 보면은 시뮬레이션 엔진들이 몇 개가 들어 있는데 그 몇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슈팅 엔진도 있고 뭐 하모닉 밸런스 엔진도 몇 개가 있는데 슈팅 엔진 쓰면은 이런 옵션들 그런 어떤 엔진을 쓸 거냐는 뭐 여기서 이제 쭉 골라주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냥 이런 옵션들은 뭐 안 건드리는 게 좋고 사이드밴드 7개 정도 뭐 적당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 아웃 P랑 아웃 N을 이렇게 PXF도 같이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금 iProve는 없으니까 예, 일단 이렇게 놓죠. 이렇게 놓고서 어제는 STB를 돌려봤으니 일단 디프 STB 프로브는 이따가 돌려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려봅니다. 입력은 멈춰놓은 상태에서 노이즈 심도 돌리고 뭐 PXF도 돌리고 P노이즈도 돌리고요. 자, 다 돌아갔네요. 자, 리절트 다이렉트 플랫 메인 폼에서 우선은 노이즈 뭐 인풋 노이즈로 환산해서 아웃풋 노이즈로 보면은 아웃풋 노이즈 플랫하고 그 다음에 P노이즈에서의 아웃풋 노이즈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바닥에 쫙 깔려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이제 이건 지금 여기 이 로페스 밴드 때문에 이렇게 로페스가 깎이는 거고 여기 저주파 노이즈가 지금 초퍼 주파수가 50K죠. 여기 50kHz, 50kHz로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그게 로페스로 깎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이 앞에 노드 한번 이 아웃 로페스 거치기 전에 노이즈 모듈레이션 되는 것들을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저주파 노이즈가 고주파로 쫙 이 파형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빨간색 저주파 노이즈가 여기 이 삐죽 튀어나온 데가 50K가 초퍼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 리미팅 돼가지고 쭉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거를 여기 이 로페스 필터로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러면은 이제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아웃풋 노이즈 기준으로 한 4마이크로볼트 퍼 루트헤르츠 정도 그리고 이거를 입력으로 환산해서 봐도 플랫하고 여기 P노이즈도 플랫을 해보면은 입력이 거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 40나노볼트 퍼 루트헤르츠 정도의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입력으로 환산해서 보면 한 50K에서 모듈레이티드 된 노이즈가 보이죠. 이것도 이제 로페스 필터로 깎아가지고 이 정도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로페스 필터 앞단에서 찍으면 굉장히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퍼 회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주파 노이즈를 이제 거의 서멀 노이즈 리미팅 된 상태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상태 이렇게 PSS 상태에서 어제 돌렸었던 것처럼 이런 XF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PXF로 DB20으로 뭐 일단 매그니튜드로 놓고서 얘를 찍어보면은 이걸 찍어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이제 각각의 하모닉들에 대한 응답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0번,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 톤 여기 파란색이 이제 진짜 하모닉, 그러니까 이게 전달 함수고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사이드 밴드, 첫 번째 하모닉에 대한 응답, 두 번째 하모닉에 대한 응답, 세 번째 하모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쭈르륵 나오죠. 그러니까 DB로 찍는 게 더 보기가 좋겠네요. DB로 여기 디퍼런셜 모델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신호고 나머지 하모닉들에 대한 응답들이
쭉 보이는 이것들은 다 이제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게 우리가 뭐 업 컨버터나 다운 컨버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듈레이션 했다가 다시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원래 밴드로 내려오는 거니까 나머지 성분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레퍼런스 사이드 밴드 그러니까 펀더멘탈 톤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디퍼런셜 모드 게인이고요. 여기 VRF를 찍어보면은 이게 커먼 모드 게인입니다. 여기서 그 펀더멘탈만 꺼내가지고 보죠.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얘랑 놓고 보면은 이 두 개가 여기랑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CMRR이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수치인데 CMRR이 뭐 270dB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뭐 CMRR 80dB만 넘어도 잘 만들었다 하는데 어쨌든 시뮬레이션 상에서 우리가 미스매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CMRR 270dB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VDD랑 그라운드랑 찍어 보면은 VDD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한 영향들 이제 다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이런 지저분한 뭐 하모닉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뭐 원래 나오게 되는 거고 그냥 0번째 그러니까 여기 그 0번 그리고 여기서도 0번만 보시면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톤에 대한 응답들만 보면 되고 나머지 톤들에 대한 그러니까 나머지 하모닉들에 대한 응답은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들 한 160dB 이하 뭐 아니면은 되게 작은 쪽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노이즈 심도 돌려보시고 일단 노이즈 심하고 TXF하고 뭐 등등등 한번 돌려보면서 노이즈 심 돌리는 김에 앞쪽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도 로페스 앞쪽, 여기도 로페스 앞쪽으로 하고 피노이즈도 로페스 앞쪽이랑 여기도 로페스 앞쪽에서 이렇게 노이즈를 찍어보면 아까 우리가 그 저주파 노이즈가 고주파로 모듈레이션 되는 그런 슬라이드를 봤었죠.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저주파 노이즈가 있으면 저주파 노이즈가 초파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모듈레이션 된다. 이제 이런 파형이 원래 저주파 노이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저주파 노이즈가 이렇게 고주파로 이게 좀 여기저기 캡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앞쪽에도 캡이 있고 뭐 뒤에도 앞쪽을 찍었지만 뭐 있어가지고 하모닉을 더 길게 돌리면은 더 많이 보일 것 같은데 하모닉 수 넘버 오브 하모닉을 좀 많이 주면은 시뮬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하모닉까지만 보지만 어쨌든 이 저주파 노이즈가 고주파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뒤로 가면은 이게 더 떨어지면서 아까처럼 아래쪽에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일단 이렇게 노이즈랑 피노이즈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노이즈 돌려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책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었던 그런 그 시그널들이 모듈레이션되고 디모듈레이션 과정들을 이제 또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인데 아까는 입력을 멈춰놓고서 입력을 0으로 멈춰놓고서 노이즈를 돌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입력을 그 10K로,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는 50K이고 입력은 10K로 줍니다. 이 상태에서 PSS를 돌리면은, 그러니까 PSS로 이제 타임에서 보면은 입력으로 이렇게 10K짜리 신호가 100마이크로 주기 위해서 10K짜리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럭들은 P1이랑 P2가 이렇게 이제 그 클럭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펙트럼으로 놓고서 이제 매그니튜드로 찍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P1을 보면은 P1은
지금 주파수 50K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10K 기준으로 해서 7개 돌렸어요. 그러니까 70K까지 보는 건데 이제 여기 P1이나 P2들은 다 이제 50K 기준의 캐리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50K의 성분이 보이고 그 IN-P랑 IN-N은 이 DC 성분 무시하고서 보면은 이제 여기 10kHz의 사인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10kHz의 사인파들이 들어가고 이게 DC가 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디퍼런셜로 찍으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디퍼런셜로 입력 신호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그 10kHz에서 10mV짜리 입력 신호가 보이죠. 이게 50K짜리 초퍼를 거치고 나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보면은 50K의 좌우 사이드 밴드로 여기 한 칸이 이만큼이 10K씩입니다. 그래서 50K의 좌우 사이드 밴드로 40K랑 60K에서 시그널들이 이렇게 좌우 사이드 밴드로 뜨게 돼요. 그렇죠? 예, 사이드 밴드로 뜨는 그러니까 그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에서도 50K 기준으로 해서 40K랑 60K에서 좌우 10K씩으로 그러니까 캐리어 50K에 시그널 10K씩 해서 좌우로 뜨게 되죠. 요거를 타임 도메인으로 보면은 얘랑 얘를 타임 도메인으로 보면 좀 이쁘진 않네. 사인파 한 주기에다가 클럭이 5개밖에 없으니까 좀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모듈레이션 된 파형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 모듈레이션 된 상태에서 50K 기준으로 해서 40K, 60K에서 좌우 10K씩 사이드 밴드로 뜨고 뒤로 오면은 디모듈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10K짜리 원래 10mV짜리 신호가 1V로 이제 크게 복원이 되죠. 그렇죠? 복원이 되고 그때 여기 그 50K가 100K, 200K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여기 뒤에 로패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시그널도 약간 시그널은 여긴 줄어들면 안 되는데 필터가 좀 너무 낮게 돼 있나 보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는 원하는 신호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PSS를 보면은 각 주파수 성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PSS를 하면서 노이즈가 모듈레이션 되고 하는 것들을 보려면은 그건 조금 귀찮아요. 이렇게 한 방에 여러 군데 다 찍어볼 수가 없고 그 노이즈 심의 특성상 노이즈는 찍어볼 수 있는 노드가 정해져 있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노드에서의 노이즈를 보고 싶다. 이 노드의 노이즈를 보고 싶다. 각각의 노드에서 노이즈를 보고 싶으면 그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새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PSS로 각각의 노드별 그 주파수 성분들과 시그널이 모듈레이션 되고 디모듈레이션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PSS로 타임 도메인에서 혹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찍어볼 수 있는데 노이즈가 어떻게 업모듈레이트 되고 다시 내려오고 시그널이랑 노이즈가 피하고 하는 것들을 보려면은 노이즈를 지금 찍고 싶은 노드에 따라 가지고 매번 새로 시뮬레이션 돌려야 돼 가지고 노이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는 거는 좀 귀찮긴 한데 어쨌든 노이즈를 볼 때는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런 저주파 노이즈가 고주파 쪽으로 이렇게 모듈레이션으로 올라간다. 요 정도 그 출력단에서 찍었을 때 그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려보는 회로에서 여기 입력 신호만 한번 10K 정도 그 초퍼는 50K, 입력은 한 10K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그 돌려서 시그널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간 이제 아까 하시던 거에서 그 약간 변형된 회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어떻게 아까 회로에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원래는 초퍼가 이 뒤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회로를 보면은 이렇게 입력단에서 초퍼를 하고 그 3OPMF IL을 거쳐가지고 출력단에서 디모듈레이션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초퍼를 중간 단으로 뺀 거예요. 중간으로 빼가지고 여기에서
초퍼로 첫 단 끝난 다음에 그 증폭 그 디모듈레이션 하고 나가지고 아웃P 아웃N으로 붙여 아웃P1 아웃N1으로 붙여가지고 아웃P1 아웃N1 아웃N1 아웃P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그 양쪽이 반대 신호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뒤에다가 추가로 로페스 필터를 안 쓰고서 이 두 번째 단을 이제 로페스 필터 스테이지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로가 조금 더 단순화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로는 두 번째 단에서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는 이 두 번째 단 노이즈까지도 같이 초퍼가 감싸고 있어서 이만큼 노이즈가 다 저주파동이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첫 단 노이즈만 사라지고 두 번째 단 노이즈는 추가로 붙는다. 그래도 첫 단이 개인이 충분히 크면은 뭐 그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로 노이즈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를 많이 투자해서 이런 방식이 낫겠고 아니면은 두 번째 단은 로페스 필터 겸용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면은 뭐 회로는 간단하고 그냥 초퍼 위치만 바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로페스 필터 캡을 작게 써가지고 그런데 캡을 조금만 더 키울까요? 얘네들을 1피코가 아니고 한 10피코 정도 사용을 합시다. 10피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입력은 1kHz를 줬고 초퍼는 10K, 50K를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은 이제 다이렉트 플랫에서 보면 입력으로 이렇게 신호들이 들어오면 이게 이게 첫 단 증폭되고 첫 단에서 초퍼로 모듈레이션 된 파형들이 증폭이 되고 이게 디모듈레이션 된 파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만 막상 확대해서 보면은 초퍼 스파이크들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최종 출력해서 증폭을 하게 되면은 뭐 필터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로페스 필터링 된 출력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디퍼런셜로 보면은 아웃P랑 아웃N 사이를 이렇게 디퍼런셜 찍어 보면은 이런 증폭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 뒤에 로페스 필터를 더 어떻게 달고 아니면 리플 리덕션을 좀 어떻게 하고 아니면은 이 뒤에 ADC를 붙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초퍼 엣지들 피해가 이 초퍼 중간 지점에서만 샘플링을 하라고 하면은 또 훨씬 그 초퍼 리플하고는 무관한 위치에서 샘플링하면 또 많이 특성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 이슈들은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회로를 한번 그 초퍼 위치를 바꿔가지고서도 한번 만들어서 돌려보세요. 일단 초퍼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초퍼 들어간 회로에서 주안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입력이 초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를 거쳐가지고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페스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입력 주파수를 FCH라고 하면은 여기 이 출력단 노드에서는 이 디모듈레이션 되고 낸 출력 노드 여기에서 FCH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원래 그 저주파 노이즈가 FCH를 기준으로 이렇게 노이즈가 언모듈레이트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LPF의 밴드위스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고 이 초퍼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큰 이슈들이 됩니다. 이 로페스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 로페스의 밴드위스를 뭐 FLPF라고 하면 이 FLPF가 FCH보다는 훨씬 낮아야지 이 로페스 이 초퍼 리플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지금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이 초퍼 리플들이 여전히 여기랑 여기를 보면은 로페스 필터를 걸어줬지만 초퍼 리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고 싶으면은 완전히 없애고자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많이 줄어든 거긴 한데 이 앞쪽에서 보면은 여기구나. 이 앞쪽에서 보면은
거의 시그널 레인지 전체만큼으로 이렇게 신호의 전체만큼 이렇게 리플들이 많이 뜨죠. 이것들이 로페스 필터를 해가지고 많이 이런 털들이 많이 줄어든 거긴 한데 스파이크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여전히 아직 보기가 별로 안 좋죠. 로페스를 더 많이 걸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게 그 1차 로페스 필터였다 그러면은 20dB per decade로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에 FCH 주파수가 뭐 50K였다. 그리고 로페스 필터 3dB 프리퀀시를 5K로 놨다. 그러면은 그 5K랑 50K랑 한 디케이드 차이죠. 10배 차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0dB 해가지고 그 초퍼 리플들이 10분의 1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첫 단에서 그러니까 그 디모듈레이션 된 출력단에서 그 초퍼로 인한 스파이크가 뭐 100mV가 있었다. 100mV의 스파이크가 있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뭐 0.1mV로 줄이고 싶다. 라고 그 최종 출력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난 최종 출력에서는 초퍼 스파이크는 거의 보고 싶지 않다. 한 0.1mV 정도의 스파이크만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1000분의 1이죠. 100mV의 스파이크를 0.1mV로 줄여야 되니까 이 초퍼 스파이크를 1000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dB per decade의 마이너스 60dB의 초퍼 주파수에서의 어티뉴에이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초퍼 주파수를 50K로 놨다. 그리고 로페스를 5K로 놨다라고 하면 로페스가 그 3차 로페스가 필요합니다. 뭐 액티브 필터로 쓰든 패시브 필터로 쓰든 어쨌든 3차 로페스 60dB 얻으려면은 뭐 3차 로페스 필터가 필요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5K보다 1000분의 1만큼 낮은 그러면은 50K, 5K, 500K, 500Hz, 50Hz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로페스 필터를 50Hz로 만들어 두면은 그럼 또 세 디케이드 차이니까 만약에 1차 LPF를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50Hz 밴드위스의 로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로페스를 50Hz로 걸어준다. 그러면은 이 출력하고 입력 사이의 전체 밴드위스가 50Hz로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로페스를 이렇게 RC 로페스 필터를 만들어 치면은 이 RC 분의 1이니까 이 R 값 혹은 C 값이 어쨌든 RC 프로덕이 매우 커야 됩니다. 로페스 필터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이 초퍼 주파수를 0.1로 놓을 건데 로페스 필터는 한 그 도저히 사이즈상 5K 이상으로 5K 밑으로 내릴 수가 없겠다. 5K 밑으로 로페스 필터 밴드위스를 내리면은 로페스 필터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초퍼 주파수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를 올리려고 하면은 여기 이쪽 그 앞에 메인 앰프가 초퍼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 메인 앰프의 유닛 게인 밴드위스가 더 그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게인 에러를 고려해 게인 에러 뭐 0.1%, 1% 생각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만족시키려면은 만약에 뭐 여기 앞쪽 게인이 한 100배 정도의 증폭기를 만들고 싶다고 쳐요. 근데 여기 그 초퍼 주파수가 원래는 50K였는데 50K에서 뭐 초퍼 주파수를 뭐 100K로 올렸다. 그러면은 50K 초퍼 곱하기 100배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제 한 5MHz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10MHz로 유닛 게인 밴드위스가 적어도 올라가야 되죠. 이건 딱 동작 주파수에서만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또 한 10배 정도 마진을 더 둔다 치면은 한 5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로 그러니까 50MHz짜리 유닛 게인 밴드위스를 가지는 앰프를 100메가로 늘려야 되고 유닛 게인 밴드위스 2배 올리려면은 또 커런트를 2배 더 써야 되죠. 그래서 이쪽 앰프에다가 커런트를 2배를 더 쓰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갖가지 트레이드 오프들이 존재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이 초퍼 주파수를 올리면은 일단 장점은 초퍼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 장점은 그 원오브 노이즈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가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오브 노이즈가 이렇게 오니까 그 여기에서 초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쓰는 게 더 초퍼 주파수를 올리면은 원오브 노이즈를 더 많이 회피할 원오브 노이즈랑 더 많이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초퍼 주파수를 올리면은 또 다른 장점은 그 LPF 조건이 완화된다.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밴드가 원하는 밴드가 뭐 10K였다. 10K까지가 로페스 밴드였는데 여기에서 만약 초퍼 주파수가 여기 더 많이 어티뉴에이션이 되겠죠. 초퍼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 어티뉴에이션을 많이 못 시킵니다. 초퍼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감쇄하는데 더 용이한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감쇄하는 게 더 용이해지는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초퍼 주파수를 올리게 되면은 단점은 앰프의 밴드위스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면은 앰프의 밴드위스를 올리려면은 파워가 올라가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초퍼 주파수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초퍼 주파수랑 그리고 로페스 간에 이제 그러니까 로페스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가 만약에 낮다. 초퍼 주파수가 낮으면은 로페스를 초퍼 주파수를 낮춘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장점은 당연히 파워 소모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대신에 단점은 이제 로페스 필터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든지 아니면은 차수를 올려야 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얼마나 초퍼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파이크를 저감할 것이냐, 몇 dB나 저감할 것이냐, 뭐 1000분의 60dB만큼 저감할 거냐, 80dB만큼 저감할 거냐, 뭐 10배만 저감할 거냐,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로페스 필터 사이즈하고 초퍼 주파수, 파워 그리고 저주파 노이즈를 얼마나 멀리 회피할 것이냐, 이제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또 이 로페스 사이즈하고 등등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니까 로페스 필터의 요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리플 리젝션 루프를 쓴다든지 뭐 등등등의 그 회로들을 사용을 하고 또 초퍼 주파수를 그러니까 또 이 로페스 필터 때문에 밴드위스가 제한이 되면은 그걸로 뭐 멀티패스 앰프를 쓴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초퍼 앰프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러니까 어디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지, 그러니까 초퍼 주파수를 올리면은 노이즈는 좋아지고 파워가 늘어나고 또 로페스 사이즈도 줄고 대신에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있고 초퍼 주파수를 낮추면은 로페스 필터가 아주 커지고 아니면 로페스 필터의 차수가 올라가고 어쨌든 로페스 필터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노이즈도 줄고 노이즈도 증가하고 대신에 초퍼 주파수 낮추면은 파워는 또 감소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로 파워를 중심으로 할 거냐, 로 노이즈를 중심으로 할 거냐, 스몰 사이즈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제 원하는 그 스펙의 우선순위들에 따라 가지고 초퍼 주파수랑 필터 사이즈 뭐 간에 이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초퍼를 중간으로 뒤에 있는 초퍼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한번 이렇게 회로 고쳐가지고 한번 트렌 돌려보세요.